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일면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액면만 볼 게 아니라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양국 간의 세계 1등국 지위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화선을 했던 것이요, 중국의 19차 당대회 선언이었죠. 2012년 10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2035년까지는 경제 1등을 하겠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군사 1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언젠가 그날이 올 수 있지만 너무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중국이 그것을 리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존심을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요, 공산당 일당 체제가 매우 서방 유럽 국가들보다 우월한 그런 그 체제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특히 명목 GDP 기준 중국이 1등이 예상되는 시점이 20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비영어권 국가, 즉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가 이 북미 쪽보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1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시점을 늦추거나 아니면 계속 미국이 1등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대응은요, 이겁니다. 경치로 볼 땐 밀리지만 세계 표준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상당 부분은 미국이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1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차이나 아메리카 합성어거든요. 즉, 과거에 수십 년 동안은 미국은 소비를 하고 중국은 생산을 담당하는 이렇게 양대축으로 나눠서 서로가 상호 동반자적, 즉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치고 나가니까 이제는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고 독자 생존하는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기고 결국은 경제 전쟁이라고 비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국이 불리합니다. 왜 불리냐 하면은 서로가 아쉬운 쪽이 누구냐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비중은 8.4%, 10%가 안 됩니다. 반면에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것은 18.9%, 거의 20%가 됩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5분의 1가량을 미국에다가 수출하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관세 폭탄을 매긴다든가 하게 되면, 즉 경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이러한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좀 중국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 국가는 대만하고 한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수출 금액을 GDP로 나누게 되면 수출 의존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5% 정도 됩니다. 미국은 10%가 안 됩니다. 일본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상당 부분을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4.8%고요, 최근에. 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12%입니다. 합치면 거의 30% 이상, 40% 정도 되거든요. 이랬을 때 양국의 수출 수입이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는 덩달아 위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간재입니다. 즉, 중국이 중간재 수입해서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건데, 미국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게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도 같이 막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드디어. 해서 3월 21일이죠. 이때 0.25%포인트를 인상해서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1.5에서 1.75% 구간입니다. 즉, 상단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1.5%보다는 이미 0.25% 정도가 어떤 역전이 된 거죠, 금리가. 특히나 미국은요, 2020년 말 정도 되면, 약 3년 후 정도가 되면은 최고 3.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3, 4회 정도 올려서.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거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는 당분간 한동안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즉 역전된 현상이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대응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오히려 떨어뜨리거나 동결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주요국 같은 경우에. 즉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준금리가 6.75%였는데 6.5%로 0.2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동결했거든요. 각각 3%, 1.37%, 4.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긴 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중에 비중이 작은 역-RP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한 정도로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라든가 페루,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이미 지난달에 금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즉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른 여타 국가들이 따라 올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따라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내리는 나라도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하냐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감세 정책을 펼치죠. 그럼 미국 정부의 어떤 세수가 줄죠. 거기다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라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하려고 하죠, 미국이. 그럼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형 정책적인 불안전성이 미국 투자를 오히려 좀 소홀히 하는, 미국의 돈이 안 가는 이러한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세계 주요 1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WSJ 달러 인덱스,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이 부분이 지난 1년간 무려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본 이탈,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도 IMF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요, 해외 자본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둔해지게 되면 오히려 신흥 국가들은 금리를 더 내려버리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국가 간의 통화 어떤 그런 룰보다는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지만이 금융 비용이 줄거나 또는 가계부채 부담이 줄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7대 경제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개월째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가 올랐는데요. 지난달보다는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내렸습니다. 108.1포인트인데요. 100 이상이면 일단은 긍정적인 게 많다는 뜻인데 그래도 지난달 비해서 좀 내렸다는 것이고요. 무역 수지는요, 74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난달에 68억 7천만 달러가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도 조금 내렸습니다. 즉 심리 쪽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3월달 한 달 동안의 ESI라고 하죠. 경제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더 내렸습니다. 95.6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전달보다 지난달이 3.4포인트 내렸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한 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가 지수는 제가 6가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해외 미국과 중국의 지수는 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이 때문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는요, 혼조세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겠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재이면서 동시에 더 악재가 아니란 뜻이죠. 즉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미리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난달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즉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금리가 월 평균입니다. 2.271%로 오히려 조금 내렸습니다. 은행권 채무금리라든가 창원저축은행의 채무금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이 각각 조금씩 오르고 내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국내 요인은 적고요. 또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막강한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금리와 우리가 역전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입니다. 3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요,
1,071원 82전입니다. 그 전 달보다 9.24원이 줄어서 0.85%가 내렸습니다. 즉 환율은 오히려 강원화, 즉 약달러가 이렇게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사실은 강달러가 돼서 1달러 대비 1,000원이 1,100원, 1,200원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서 1,100원에서 1,100원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을 봤을 때는 미국이 재정 적자라든가 감세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효과가, 강달러 효과가 상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이죠. 조금 올랐습니다. 5.5%고요. 투자자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강보합.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통화량은 일정한 그 범주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재 쪽입니다. 우리 두바이유죠. 우리나라가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기름이 두바이유입니다. 배럴당 62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내렸습니다. 즉, 이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려간다는 것은 오히려 세계 경제가 위축된 신호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시세도요, 온스당 5.79달러가 내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주가가 안정적이지 않고 하면은 금시세가 올라가거든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도 좀 내려가고 금시세도 내려가고, 즉 안전자산이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전자산이 있죠. 가령 뭐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그 안전자산들이 각각 따로 노는, 즉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요,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좀 조정을 받거나 좀 물가 상승률 이 안쪽으로 상승률이 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